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뉴스로 핫했죠. 어제 좀 디플레이션이 벌어져서 아니다. 정부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뭐 언론에서는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디플레이션인지 디스플레이션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디플레이션 다음이 걱정되는 게 좀 있어서 그러면 우리 디플레이션 벌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세 개에 대한 용어를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그것부터 말하도록 할게요. 우선 디플레이션 뭐냐면 어떤 거냐면 경기가 하락하는 거예요. 경기가 하락하면서 물가도 하락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적으로 보기에 딱 봐도 지금 디플레이션 맞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조금 더 이제 뭐 IMF에서 정의한 거를 보자면은 2년 정도 물가 하락이 계속돼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2년 정도 물가 하락이 이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물가 하락이 2년 이상 되진 않았어요. 지금 짧아요. 그쵸? 이제 시작되는 단계니까 야 혹시 이거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뭐 2년 이상 되진 않았습니다. 자, 또 수요 부진 또는 이제 뭐 공급 초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디플레이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 부진, 한마디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공장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상품을. 그쵸? 공급이 초과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공급 초과라 보기보다는 수요 부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2019년 지금 기업들 재무제표 보시면 알겠지만 제 거 영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업종별로 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아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수익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불황을 맞게 된다.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뭐다? 초과 수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물건을 사려는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공급은 딸린데 자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원래는 초과 공급으로 발생하는 게 맞아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고 나서 이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물건을 막 공장을 자꾸 지어댔고 일자리는 늘어나서 생산되는 물량은 되게 많은 거고 그러면서 자연히 그거를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의 물량은 한계가 있는 거고 이러면서 초과 공급으로 꺾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냐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수요가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침체라고 보는 이유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했던 요새 근 한 달 내내 했던 뉴스들이 일종의 이제 하나의 결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상태고요. 소비자의 이제 구매력을 이제 어떻게 된 건데, 이제 대부분 어쨌든 산업에서 이제 물건이 팔리지가 않는 현상이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그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정리해고를 많이 하죠. 실업률이 늘어나죠. 지금 한번 지표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네이버에다 실업률 한번 쳐보시고 공장 가동률 한번 치시면 지금 제 말이 맞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고요. 소비자는 이제 뭐냐면 자기 소득 가운데 소비로 돈을 쓰지 않는 현상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지금 지갑을 열고 있는 쪽인지 지갑을 닫고 있는 쪽인지 아마도 검색해 보시면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고요. 금리는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하락도 했죠. 그런 거였고요. 자, 문제는 금리가 내려가면요. 원래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한테 이러는 거죠. 내가 대출 싸게 해줄게. 공장 하나만 더 지어. 사람 하나 더 고용해서 좀 더 생산을 해봐 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공장 가동률도 못 돌리고 있는데 내가 왜 사람을 더 뽑아? 지금 있는 애도 더 잘라야 되는데 다 이제 웬만한 건 다 외주로 돌리고 이제 내 몸집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쌓였던 빚도 좀 갚고 현금 들어오는 대로 좀 창고에 쌓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금리를 싸게 해준다 해서 기업들이 돈을 빌릴까요? 네버 빌리지 않죠. 지금은 자기들도 고가의 현금 쌓아두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을 투자를 하지 않게 돼요. 이게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현상인데 우리는 이 현상이 지금 몇 달 된 것 같으세요? 아마 한 올 1월? 올 초부터는 계속 했던 것 같으니까 한 6개월은 벌써 된 현상이에요. 그쵸?
자, 따라서 임금이 올리지 않는다. 자, 임금을 올리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지금 실업률이 늘어나고 기업도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뒀으면 임금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쵸? 그게 디플레이션인 거고요. 근데 이제 뭐예요? 국가에서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죠. 최저임금 얼마야? 얼마 이상 줘라고 다 결정을 해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더 벌어지나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아예 안 쓰죠. 그냥 내가 조금 스팟으로 좀 힘들 때만 아르바이트 조금 쓰고 웬만하면 사장이 조금 더 고생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람 쓰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제 팔리지도 않는데 사람을 어떻게 써요? 그쵸?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 조직의 합리화를 위해서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를 많이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 6개월 동안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의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플레이션이라고 치면은 두산백과에도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냥 그거를 제가 지금 해설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디플레이션에는 순환적 디플레이션이 있고 정책적 디플레이션이 있어요. 두 개로 나뉘어요. 예. 순환적인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호경기, 좋았던 경기에서 불경기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예, 생산과 예, 공급의 불균형이 되면서 물건은 넘치고 살 사람은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꺾여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근 50년간의 역사에서 있었던 거, 1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겪었던 거, 그거, 예, 그겁니다. 경제대공황, 그거예요. 그거였던 거고요. 경기 하강 속에 자연스럽게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었다는 거고요. 정책적 디플레이션은 조금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이제 총수요 억제 정책을 벌인다. 국가가 한마디로 뭐냐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제 뭐 정책적으로 억제할 만한 정책들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 대출을 규제한다던가 뭐 어떤 금리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현상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기에는 이 디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요소들과 디스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봤을 때 디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디플레이션이 아닌가라고 지금 여론이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지금 국민들에게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를 얻고 있는 현상이고요. 예. 디스인플레이션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화 증발을 억제한다. 예. 그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금융 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조정 정책이다. 이게 뭐냐면 물가가 급하게 오를 것 같으니까 물가가 급하게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도 좀 인상하고 대출도 규제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조여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 상승을 막아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통화를 수축시켜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디플레이션은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부정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라 그러면 디스인플레이션은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내가 일부러 한 거야. 라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자신감 같은 거죠. 야, 내가 일부러 한 거고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물가가 장시간으로 지속되는 형태, 그렇죠? 이제 저물가가 오래되는 상태를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 자체를 기준으로 보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가만 보면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경제 침체를 동반하는 물가 하락인지 그냥 순수하게 물가만 잡아놓은 건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주 골 때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오면은 답이 없는 건데 경제적으로 치면은 이제 암 정도, 초기암, 암 선고 정도라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게 문제가 뭐냐면 디플레이션을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요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씩 가고 있어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에 거의 가까이 왔고 이 디플레이션 다음에 핸들을 조금만 잘못 돌리면 스태그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 침체한 상태에서 물가만 치솟아버려요. 뭐냐면 실업자들은 넘쳐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단점, 물가 상승이랑 디플레이션의 단점, 경기 침체가 나쁜 점만 모인 건 거예요. 예. 엄마의 나쁜 점, 아빠의 나쁜 점만 닮아서 나온 아이인 것 같은 거죠. 노답이지 노답. 답이 없는 거지. 그치? 인플레이션의 장점은 뭐냐면 물가가 하더라도 사람들이 실업률은 줄어들고 맞아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좀 경기가 활성화가 돼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너무 업이 돼 있는 거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너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쁜 것들만 모아놨다 이건데요.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저성장 고물가 상태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진 불안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도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마 저성장 기조로 계속 갈 겁니다. 어떻게 되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 침체였죠. 예,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현상이었던 거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물가가 막 크게 오르진 않았었어요. 예, 그랬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요소만 더해주면은 물가 폭등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디플레이션.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의 요소가 더해져 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디플레이션까지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스태그로 오면은 이거는 해결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는 제가 한번 이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뉴스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빼먹은 거 하나 있다.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죠. 디플레이션에서는 어떤 투자가 제일 좋은가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부에 계속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은 커뮤니티에 있는 내 월급 사용 설명서 모임을 신청해 주세요. 우리 매달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